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 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네, 소장님한테 얘기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네. 네. 뉴스 기사가 되게 솔깃해요. 네, 저희 이제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던 분도 되게 솔깃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네. 제목이 98년생도 2억 벌고 빠졌어요. 네. 98년생이면 지금 23, 넷? 네, 계산이 그 빨리 안 되네요. 아, 네. 대학교 한 3, 4학년 네. 뭐.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민간임대, 아파트 등 새로운 투자처로 향한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부산인데요. KTX 부산역 바로 옆에 있는 부산항 북항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차례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롯데캐슬 드메르 부지가 있네요. 여기에는 전국에서 수십만 명 투자자가 몰려들어 역대급 경쟁률이 356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서울 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네. 바다가 보이면 프리미엄이 2억 원이 넘는 곳이 있어요. 아, 네, 첫날에 1억 원이었고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셨고요. 네. 양도세는 매수자 부담으로 진행되는 물건도 있고요. 당첨된 92년생 친구는 바로 팔아서 1억 2천, 98년생은 2억 원을 받고 팔았대요. 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네. 이제 투자자들이 생활형 숙박 업체까지 네. 네,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서는 이제 소장님한테 얼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약간 좀 광기 어린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네.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고,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한 투자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사람들이 투기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이게 이제 조금 한물 간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 옛날에 그 제주도 네네. 한참 열풍일 때 막 분양형 호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네,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뻔하긴 해요. 이걸 보는 분들은 이제 뭐 충분히 제가 무슨 말을 하겠다 예측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로 시작된 투기 열풍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지금 옮겨가는 거죠. 네. 규제가 막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심어지니까 네. 그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물건 쪽으로 이제 그 투기 열풍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정말 강조하지만 이때에 주의해야 될 게 네. 사실 이제 분양을 딱 받아서 팔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다들 열광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걸 2억에 주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네.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비트코인 같은 상품의 투기 상황과 네. 이런 그 레지던스나 이런 이제 부동산, 일부 수익형 부동산이죠. 이런 거의 투기 상황은 많이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일종의 이제 투기 상황이 되면 폭탄 돌리기가 벌어지거든요. 네. 폭탄 돌리기 하는 동안에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가 가장 끝에 잡은 사람이 이제 그 죽는 거죠. 완전히. 네. 그 사람은 이제 폭망하는 건데 문제는 이 폭탄 돌리기가 끝나는 시점 있죠. 네. 끝나는 시점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많이 올랐다. 이제 언젠가는 떨어지겠다 싶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상승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냥 조심하라고 얘기할 뿐 네. 이게 언제 떨어질 거다 정확하게 예견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레지던스 같은 경우 수익형 상품 네. 이런 거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끝이 있다는 건가요? 알 수 네. 있다는 건가요?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끝이 언제냐? 입주를 하는 시점이에요. 아, 왜 그러냐?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의 특성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상품의 특성을. 네. 그냥 막 열광을 일으킨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레지던스, 분양형 호텔 이거의 특성은 뭐냐면 운영 수익이 목적이거든요. 네. 시세 차익이 목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상품, 수익형 상품이라고 해서 숙박형 레지던스 이게 지금 바다뷰가 그 관건인 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묵어서 이 사람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거두는 그 상품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얼마만큼 날 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생각 못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피 주고 샀을 때 이 시세 차익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면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 투자된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숙박으로 인한 수익을 걷어서 이 투자 수익률이 나와야 이제 제대로 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운영을 하면서 이게 네.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숙박업체 이쪽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중간에 운용사가 낀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 뭔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분양형 호텔은 자 여러분들이 분양을 개개인별로 하죠. 네. 그럼 분양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손님을 받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이 호텔을 운영하는 운용사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운용사가 이제 뭐 저기 야놀자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호텔 그 사이트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숙박객들이 그 홍보를 보고 찾아와서 이제 숙박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럼 이때 이제 이 숙박객들이 지불하는 돈, 숙박비가 이제 일종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익을 나누는 거죠. 운용사가 일단 먹어야 돼요. 오롯이 그 투자자한테 간다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오피스텔과 또 다른 점이 오피스텔은 1대1이에요. 내가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임차인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 이거를 투자자가 바로 먹어요. 네. 1대1 구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운용사가 딱 끼는 거예요. 운용사를 끼지 않으면 이 숙박객, 이 손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운영을 했을 때 문제가 이제 청소,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하게 되는 게 생기는데 이때 문제가 위탁사가 수익을 먹고 나눠주는 구조도 문제지만 네. 이 위탁사가 일종의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익을 나눠서 먹는 거는 거기까지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뭔가 네.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회계 뭐 조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손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적자래요. 회계상으로 보면 적자야. 서로 야, 손님이 이렇게 꽉 왔는데 왜 적자야? 라고 항변은 할 수 있지만, 네네. 이 자료를 보세요. 적자입니다. 너한테 줄 수익이 하나도 없네? 네가 돈 더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그렇죠. 내가 또 직접 관리한 것도 아니고 네. 서류상으로도 깔끔하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분양형 호텔이 불과 3, 4년 전에 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이 분양할 때 막 분양 서로 받고 거기에도 이제 피가 막 뭐 수억씩 붙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조용한 이유가 다 지금 거의 다 망했어요. 아니 근데 또 이런 기사를 보면 네. 솔직히 첫날에 피가 1억이래요, 네. 소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냥 투기 현상인 거예요. 투기.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꼭대기에 잡아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 최상의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들어갔다. 네, 모든 사람이 최상의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모든 거에 이게 사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분양만 지금 받으면.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를 2억 주고 산 사람.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양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분양가를 책정할 때요. 싸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례들을 조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운용사는 빼버려요. 이때. 수익만 계산하는 거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 뭐 인접 지역에 비슷한 지역 네.
이런 컨셉이 있는 데에 레지던스가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조사를 가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한 달에 숙박객이 얼마를 먹고 이 운용 돌아가는 비율이 몇 프로고 그러면 이거를 총액을 계산하죠. 네. 그럼 이거를 나눠서 이제 여기에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수익률을 뭐 한 4%, 3%, 4% 이렇게 계산해서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총액을 구하고 이 건물 총액으로 이제 안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맥시멈인 거예요. 분양가가. 그쵸, 그쵸. 그것도 운용사를 뺀 상황에서 맥시멈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정상적인 분양가로 받았을 때에도 이게 운용사가 끼면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원래 예상했던 수익에서 그쵸.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예 수익이 안 나오는 데들도 허다해요. 네. 이때 이제 뭐 피해갈 수 있는 게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별로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네. 네. 매번 와가지고 또 나가면 청소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 살고 있는데 부산 걸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은 에어비앤비로 맞춰놓고 손님이 이제 묵다 갔어요. 그럼 청소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제 청소 위탁업체한테 맡겨놔요. 그럼 청소 잘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는 어떻게 할 거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죠. 근데 검사하러 오는 사람이 없네? 그럼 이 사람들이 청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미 그 분양가는 높은 금액인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피가 말이에요?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수익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높이고 싶다고 높일 수도 없는 거는 아, 당연하죠. 혼자 한번 에어비앤비 열심히 돌려보세요. 그게 되나. 이게 뭐 이렇게 돈이 어떻게 이렇게 쏠려서 막 사람들이 투자 아닌 이건 투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건 완전 투기죠.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이게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적당한 금액을 투입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다시 피받고 넘기는 전략이잖아요. 그럼 이 폭탄 돌리기죠. 피받고 넘기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피받고 넘기고 그럼 마지막에 받은 사람은 이제 피받고 넘기려고 했는데 다음 살 사람이 없네? 네. 그럼 이제 질질 끌고 가다가 다른 것들은 가격이 안 떨어지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 뭐 일종의 투자를 했다 생각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네. 2억을 주고 샀는데 나머지 사실은 이때 10%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나머지 이제 90% 잔금을 또 마련해야 되죠. 대출 부랴부랴 받고 잔금 어떻게든 치르고 해서 이제 그래도 뭐 숙박객을 받아서 수익이 나오면 좋겠지 했는데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위탁 운용사가 이제 잡히면 좋은데 안 잡혀. 네. 안 잡히면 이제 거기서 공실 상태로 이제 질질 끌고 우연히 또 이제 위탁 운용사가 잡혔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정비하는데 또 시간 걸리죠. 그리고 이제 이거 홍보해가지고 받았는데 처음은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해서 이제 공실도 좀 있고 해서 적자가 났습니다. 뭐 그렇게 어떻게든 참아요. 근데 이제 뭐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제대로 돌아가겠지 했는데 꽉꽉 차서 돌아가는데 운용사가 적자래요. 그 내역서를 딱 보여주는데 뭐 빈틈이 없네. 근데 적자야. 그럼 뭐 나는 어떻게? 개인이 이거를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방법 하려면 이제 소송을 건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을 개인이 그걸 내 한 채 이걸 가지고 질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뭐 입주자들 모으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각자의 이제 또 입장차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모으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모든 내 생활 모든 걸 다 이제 제껴두고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이걸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뭔가 기사 하나를 봤을 때 뭔가 새로운 투자처인가? 네. 이렇게 솔깃해서 봤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걸 받는 순간 내 손에는 폭탄이 쥐어져 있고 이거를 누군가 남에게 주지 않는 이상 그냥 까먹는 거죠, 진짜.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군다나 이거 이제 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손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 구조에서. 이 사람이 수익이 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사가 멍청한 거죠. 네. 분양사가 정말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거, 피를 받을 만큼에 팔 수 있는 거를 싸게 판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멍청한 분양사죠. 시행사가 분양가를 책정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분양만 대행을 했는데, 그럼 이때 시행사들은 정말 최고로 꼼꼼히 다 해가지고 분양가를 최대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겠죠. 수익을 최대로 뺄 수 있을 만큼 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서 피를 2억 주고 샀는데 여기서 수익이 생긴다? 그럼 진짜 멍청한 시행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기사를 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산 사람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샀겠죠. 그렇죠. 그것도 안타깝고 이 기사를 보고 또 솔깃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또 약간 좀 안타깝고 네. 지금 뭔가 돈이 있으면 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든 안 하면 바보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네, 투기 시장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투기 시장이 되면 이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만 생기지 손해봤다는 사람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투기 시장에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한참 네. 지나야 이제 네. 결과적으로 이게 망했네 이게 나오는데 그 망한 사람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조용해지면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이제 죽어나가는 그냥 막 진짜 온 재산 탕진 다 하고 네. 그냥 마음은 마음대로 썩어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사람만 그 안에서 조용히 그냥 있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실제로 호텔 분양형 호텔 받아서 정말 웃으면서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있는 사람은 네. 아마 한 5%도 안 될 거래요. 나머지 95%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진짜 아마 미칠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진짜 전국적으로 투기 열풍이 막 불고 있는데 진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가장 문제는 이런 걸 이렇게 자극적으로 쓰는 이 언론이 참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냥 자극적으로 써가지고 사람들 유입해서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똑같은. 그렇죠. 저도 근데 이 제목 보고 솔깃해서 저도 클릭을 해본 거니까 네. 사람 심리가 돈을 벌고 싶은 심리는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이용하는 게 참 나쁜데 저희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는 절대 이런 꼬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혹되지 말고요. 솔깃하지 말고요. 네. 오늘 그러면 영상, 이제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그러게요. 네. 아,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근데 하는 것도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지만 네. 하지 않는 것도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확실하지 때는 않으면 네. 좀 리스크가 커질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일종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묵직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